관련된 얘기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라블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종전협상,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루비오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 수 있다고 하자 EU 즉각 반발하고 있죠? 당연하죠. 이 상황이 이게 지금 벌써 한 3년 가까이 끌어온 전쟁이고 전쟁 지역은 이제 유럽, 물론 우크라이나가 하지만 유럽 지역인데 이 종전 협상에 유럽도 그렇고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제대로 좀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 협상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좀 가슴을 칠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양보해야 한다. 뭐 이건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반해서 대러 제재를 이제 해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EU가 발탁 뒤집어진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인 종전 협상의 흐름이 왠지 좀 우크라이나나 유럽 측에는 좀 불리한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좀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에 유리한 내용으로 종전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게 중국이나 북한에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인상을 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미국 정부를 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 자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게 생긴 리셋이다. 다시 이걸 다 재조정하고 있다.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이죠. 러시아 측은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떡 이런 거죠. 미국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 영어로는 허니문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냥 허니문이 아니라 그냥 떡을 넘겨준 거예요 러시아에. 네. 그러니까는 정말 외교의 이응자도 모르는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러시아가 큰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일단 그동안에 전쟁하면서 고립이 되어 있었는데 각국 주재 대사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주재 대사의 신속한 임명 및 외교 공간 활동 정상화라는 선물을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는데 애초부터 이 협상하기 전부터 미국이 어떤 소리를 하냐면은 크림반도와 같이 이미 러시아가 가져간 것을 원상복귀할 수 없다라는 것하고 애초에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만큼 나토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또 난색을 표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러시아로서는 뭐 하나도 뭐 그 손해 볼 게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그 유럽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활동밖에 안 했고 중동은 또 첫 경험이고 중동 특사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재벌이고 그래서 노련한 러시아의 외교관들에게 지금 초짜들이 휘말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사건건 대드는 듯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갈아치우려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Well, we have a situation where we haven't had elections in Ukraine, where we have martial law, essentially martial law in Ukraine, where the leader in Ukraine, I mean, I hate to say it, but he's down at 4% approval rating. You know, when they want a seat at the table, you could say the people have to, wouldn't the people of Ukraine have to say, like, you know,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ve had an election. 네, 사실상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좀 바꾸고 싶다는 뜻이에요. 다만 휴전 협상의 와중에 또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게 받아들여질지 실제로 여론이 저렇게 나쁩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길어지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얼마나 그 피로감이 크겠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전쟁 초기에는 거의 뭐 90%를 육박했지만 지금 한 신뢰도가 52%. 우리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높은 거지만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기름을 부냐면은 지도자 지지율이 4%밖에 안 나오고 글쎄요. 나라가 산산조각이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트럼프의 의식 수준은 뭐냐면은 지금 시끄럽게 굴거나 골치 아프거나 큰 거를 상대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또 애들은 가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저런 식의 그 인식 논리라면은 과연 한반도 문제를 또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외교가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미국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가.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한 역풍이 불 조짐이 있어요. 네.
국제정치 전문가인 정호김 전 의원님의 저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분석입니다. 이 발언을 접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 당연히 안 좋겠죠?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되게 비율을 맞추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호적인 그런 뭐 언급도 있었고 제스처도 있었고. 근데 종전 협상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요즘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좀 그랬습니다. 불만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이번에 사우디에서 있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종전 협상도 미디어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 사실은 이제 우회적으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방송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래서 사우디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전격 취소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양국가 모두 트럼프가 빠른 이달 말 예상되는 휴전선을 위해서 지금 미리 정상회담의 모양을 만드는데 좀 다 빠져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쟁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종전 이 협상, 종전 결정은 이 조건을 우리한테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EU입니다. 유럽연합. 트럼프의 휴전 강행에 크게 반발하는데 간단히 지금 대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 패키지에 EU가 합의를 했는데요. 그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취임식에 EU 위원장을 초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원유 밀수 선박을 또 이제 EU가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은행 13곳 그리고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시스템에서 그 은행 13곳을 제외해버렸어요. 그래서 EU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한 그런 입장에 대한 비판이 이제 그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언론사 8곳의 유럽 송출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EU가 똘똘 뭉쳐서 우리를 패싱시키지 마라. 가만 있지는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